전문가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제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요. 먼저 저는 미국 수련회를 도전하기 위해서 준비할 부분들에 대해서 한 20분 정도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민법인 대항에서 이제 미국 수련회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크게 고민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 비자 이슈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자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슬기롭게 우리가 대응하고 풀어야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노하우와 루트들을 한번 공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캐리비안 국제의대로는 굉장히 많은 그 국제의대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최근에 작년에 2명의 한국인이 입학을 했고, 올해 현재 지금 4명의 한국인이 입학을 준비를 하고 있는 트리니티 국제의대에 대해서 저희가 뭐 간단하게 그 트리니티 국제의대 담당자가 직접 오늘 접속을 해서 설명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짧게는 1시간, 길게는 1시간 한 20분 정도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지금 현재 국제의대 플랫폼 웹사이트 그리고 블로그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17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그 세인트 조지 국제의대, 여러분들 많이 잘 알고 계시는 세인트 조지 국제의대의 한국 마케팅을 제가 전체적으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017년부터 올 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저희 세인트 조지 국제의대에 대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실제 여기를 입학했던 학생들과 졸업했던 학생들의 다양한 그런 케이스 스터디들을 많이 지금 확인을 했었고요. 그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조금 더 많은 한국인 분들이 꼭 SGU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국제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 또 다양한 루트들을 통해서 좋은 또 국제 의사의 길을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오늘 또 노하우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대학교에서 겸임 교수를 또 맡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간단한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리면, 그 이번에 이제 저희가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우리가 가장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의대, 즉 우리나라 의대 증원이 이제 좀 거의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죠. 그래서 기존에는 3천여 명 정도의 지금 의대 정원 숫자가 이제는 4천여 명이 증원되면 7천여 명까지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한국인이라면 의사가 될 수 있는 과정은 결국에는 우리 수능 잘 봐서 의대 가거나, 아니면 의대를 못 가면 의대 편입을 하거나, 아니면 의대 편입까지 실패를 하면 그다음에 의전원을 우리가 도전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까지도 우리가 좀 길을 찾지 못하면 그다음에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 국제의대인데요. 국제의대를 우리가 이제 도전한다고 할 때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일단 해당 국가, 즉 국제의대가 위치한 나라의 의사 면허증을 확보해야 되는 이슈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나라 의사 면허증을 갖고 한국에 와서 보건복지부, 한국에 있는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아야 되죠. 그 인증이라 하면 본인이 다녔던 국제의대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고시 시험을 볼 수 있느냐라는 거에 대한 인증을 받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꼭 그 해당 국가의 의사 면허증을 취득을 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보건복지부에 나는 이 나라의 국제의대를 졸업한 학생이고 이 나라의 국가 의사 면허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 그 한국 의사가 되기 위해 국가고시 시험을 보기 위한 우리나라 학교, 즉 그 나라 학교에 대한 인증을 해달라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건복지부 인증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가고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예시를 먼저 보죠. 그래서 예시를 보고 거기에서 필기와 실기를 다 통과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본시, 이제 실제 우리나라 의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보는 본시를 같이 응시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복잡하면 굉장히 복잡한 그런 길을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미국이나 이제 다른 나라에서의 이제 의사 면허증을 확보해서 그 나라에서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많은 한국 학생들이 특히 이제 국제의대를 통해서 이제 도전하는 분야가 이제 결국에는 미국 수련의를 많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영어라는 걸 통해서 이제 그 국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언어 기반으로 이제 미국 수련의를 도전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국제의대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들은
작년에 헝가리 의대 사건이 터지면서 같이 이제 국제의대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터졌었죠. 그래서 헝가리 의대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도전을 하고 있고 매년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누적으로 치면 매년 한 500명이 넘는 한국 학생들이 헝가리 의대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 학비가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저렴한 이유가 있고, 그리고 또 헝가리 의대는 한국의 국가고시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한국 국시를 통과하고 우리나라에서 의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략 한 20명이 가까이 되고 있고, 아니면 20명 아마 넘어섰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국 의사를 목표로 이제 헝가리 의대를 도전을 하는데, 막상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감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의사로 성공하는 확률이 굉장히 낮은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그렇다면 헝가리 그 현지 의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현지 또 헝가리 언어들을 또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에서 수련이 하는 부분들은 미국 의대를 직접 가서 도전을 하거나 또는 캐리비안에 있는 의대들을 도전을 해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많은 루트들이 있고요. 또 반면에 한국 국시를 또 보면서 한국에서 의사하고 싶으신 분들이 꼭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당연히 또 우리나라에 와서 보건복지부 인증을 받고 해야 되는데, 캐리비안 의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여 개의 지금 그 캐리비안 국제의대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한국에서 국가고시 시험을 볼 수 있는 인증된 대학교는 지금 현재까지로는 세인트 조지 국제의대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이따가 이제 소개드릴 예정인 SGU 출신의 이제 김성득 선생님이 이제 그러한 길들을 만들어준 큰 역할들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우리가 도전한다고 하면 이제 미국에 있는 본토대 많이들 고민하고 계시는데, 이제 미국에 있는 본토대들은 대략 한 150개가 넘죠. 네, 그 중에 이제 한국인을 받아들이는 학교는 42개, 네, 한국 국적을 받아들이는 학교는 42개 지금 제한돼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런 42개 학교들을 쭉 보더라도 보시면은 실제 그 외국인을 받는 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한 1%대에 지금 멈춰서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 하버드 의대 같은 경우도 보면은 외국 학생 지원자 수가 많지만 막상 인터뷰 보고 통과되는 학생의 최종 그 율을 보면은 8명에 이제 제한돼 있죠. 그래서 본인이 나는 굳이 꼭 캐리비안 의대가 아니라 미국 의대를 통해서 도전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루트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요즘에 보면 유튜브에 그 이렇게 미국 의대를 졸업을 하고 지금 실제 미국 의사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아마 이미 이런 분들의 정보들을 직접 유튜브에서 확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유튜브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미국 의대 졸업자 출신 분들이 미국에서 수련을 하면서 쌓은 노하우, 그리고 미국 의대를 다니면서 경험했던 노하우들을 공유하는 그러한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실제 어떻게 보면 진짜 바늘구멍 통과하듯이 너무너무 힘든 과정들을 경험을 마찬가지로 하셨고, 아니면은 이분들 대다수가 대부분 보면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도전하는, 즉 미국 의대까지도 도전하기엔 쉽지 않다라는 현실적인 문제, 즉 미국 의대에 갈 때는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겠죠. 4년 동안 미국 본토에 있는 대학교에서 프리 MD 과정들을 여러 가지 학과에서 이제 받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본과 과정을 이제 들어갈 때가 이제 문제인 건데, 본과 과정 들어갈 때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보여드렸듯이 1% 정도의 이런 통과율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좌절을 느끼고 이제 미국 이외에 다른 나라에 있는 국제의대들을 보면서 그 국제의대를 통해서 MD, 즉 본과 과정을 수련을 하고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도전하는 그런 이제 루트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면 캐리비안에 있는 국제대를 포함해서 이런 국제대는 과연 어떤 학교들 국제대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미국 국제의학 교육연구 선진화재단, 그리고 또 해외의대 졸업생 교육인증위원회 ECFMG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ecfmg.org에 들어가 보면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실제 국제의대로 인증받은 대학교 리스트를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서울대, 연세대 이런 학교들도 이렇게 국제의대로 다 인증되어 있고요. 여기를 졸업한 학생들은 마찬가지로 미국 수련의로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미국 의사 면허 시험인 USMLE 시험을 이제 도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국제의대 선택을 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 한국에서도 의사를 할 거냐, 아니면 나는 그냥 무조건 미국에서만 의사를 할 거냐, 아니면 국제의대가 있는 현지에서 그냥 의사를 할 거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깊이 있는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고요. 현재까지 지금 국제의대 가셨던 학생분들 중에 대다수가 미국 의사로 이제 도전을 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길들을 가고 있는 거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 수련의 상황들도 보면은 이처럼 미국 본토대 출신이 보통 한 17,000명 정도, 그리고 국제대 출신이 13,000명 정도가 총 합쳐서 3만 명 정도가 미국 수련의에 매칭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국제대 출신들 중에서도 제일 많은 그 수련의 매칭, 미국 수련의를 배출하는 학교가 세인트 조지 국제의대가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캐리비안의 국제의대 중에 49개 정도의 국제의대들이 그 뒤를 이제 따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캐리비안 국제의대 한국인 졸업생 사례를 통해서 미국 수련의로 어떻게 매칭이 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캐리비안 국제의대를 졸업한 미국 그 한국인 졸업생 중에 이제 미국 수련의를 매칭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제 비자 타입으로 도전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국인 국적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H1B 비자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매칭된 사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많이는 있는데 점점 그 비율이 이제 많이 이제 낮아지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J1 비자를 가야 되는데, J1 비자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 한국에서 의사가 되어야지, 즉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가고시 시험을 통과해서 한국의 의사가 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J1 비자로 도전을 할 수 있는데, 캐리비안 국제의대를 졸업을 하고 한국에서 의사가 되고 또 이거를 기반으로 J1 비자로 미국에 간 사례는 아직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뭐 있을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캐리비안 국제의대에 나오고 한국에 돌아와서 의사를 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도전이기 때문에 아마 있더라도 한국에서 그냥 의사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통 한국의 많은 의사분들이 이렇게 NIW로 이제 도전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EB5를 통해 가지고 도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한 과정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프리엠디, 즉 의예과 과정을 한 2년을 밟잖아요. 그 다음에 본과 과정을 보통 총 4년의 과정을 경험을 하는데, 우리나라 의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총 6년의 과정을 경험을 하면 그 다음에 국가고시 시험 보고 이렇게 일반의로 아예 개원을 할 거냐, 아니면 대학병원 들어가서 인턴 밟고 레지던트 가는 그런 과정들을 갈 거냐, 이 차이이면 이제 캐리비안 국제대회들은 이런 과정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그 캐리비안 국제대회는 많은 미국 국적의 학생과 그리고 J1 비자로 또 미국 수련인을 도전할 수 있는 뭐 인도나 그 외에 다른 나라의 이제 그 학생들이 있는데, 보통 이 국적의 이제 학생들은 본과 2학년을 끝나고 나면 그때 이제 USMLE 스텝 1 시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본과 3학년, 4학년이 되면 이제 미국에 제휴되어 있는 미국 본토에 있는 실습 병원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실습들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클리니컬 로테이션 이런 이제 임상 실습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임상 실습 과정을 경험을 하면서 그때 이제 USMLE 스텝 2 시험을 보고 본과 4학년인 9월 달경에 이제 레지던시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다음 해 3월 달에 3월 달에 이제 미국 수련의 병원에 이제 매칭이 되죠. 그리고 나면 해당 병원에서 한 2, 3년 근무를 하면서 천천히 USMLE 스텝 3 시험을 보는 그러한 과정들을 경험을 하는데, 한국과 같이 H1B 비자로 가야 되는, 즉 국적은 한국인데 H1B 비자로 가야 되는 학생들은 이제 조금 더 스텝이 좀 복잡해지죠. 어떻게 되냐면 본과 4학년까지 모두 다 학업을 끝내고 졸업이 끝난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USMLE 스텝 3를 보고 그 다음에 H1B 비자를 스폰해주는, 즉 지원해주는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이제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1년에서 한 2년 이상이 걸립니다. 즉 그 얘기는
H1B 비자로 나는 가야 돼. 즉 나는 그냥 한국 국적이야 라고 하면 이렇게 6년에 즉 의예과 과정 2년을 포함해서 본과 4년에서 총 6년의 과정이 있으면 여기에 플러스 적어도 1, 2년 정도는 더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H1B 비자를 가는 한국 학생들, 즉 한국 국적의 학생들이 미국 수련이 매칭되는 과정들을 쭉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졸업하고 USMLE 스텝 3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보통 한 1년이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1년을 소요한 다음에 스텝 3 시험을 보고 나면 바로 재수가 좋아서 미국 수련이를 매칭을 하고 쭉 살다가 그 다음에 2, 3년 뒤에 이제 미국 전문의 과정으로 넘어서면서 이제 NIW 영주권으로 이제 취득하면서 이제 아예 이제 미국 시민권으로 이제 갈아타시려고 이제 갈아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자, 그러면 USMLE 스텝 3를 보고 이제 미국 수련이 도전을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보통 잘 안 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적어도 2년에서 길게는 뭐 6년까지 굉장히 다양한 또 다른 이제 일들을 하시다가 때 되면 또 다시 미국 수련이 도전하시고 하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럼 그분들은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느냐 주로 제약회사나 바이오 기업들에 가가지고 리서치 연구원들을 해서 커리어를 쌓습니다. 이렇게 커리어를 쌓는 이유는 이렇게 커리어를 쌓아둬야지 나중에 미국 수련이 매칭을 하기 위해서 인터뷰 실습을 볼 때, 즉 인터뷰를 볼 때 그때 이제 커리어들을 강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들의 커리어들을 이렇게 바이오 기업이나 제약 기업에서 이렇게 리서치 연구원으로 활동을 하고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미국 수련으로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H1B 비자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지금 이제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 H1B 비자가 이제 점점 기회를 많이 상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H1B 비자를 스폰을 하는 병원들은 직접 제 H1B 비자를 발급해 주기 위해서 다양한 그런 변호사 비용 포함해가지고 꽤 큰 돈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담들을 지지 않기 위해서 꺼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캐리비안 현지 의사를 하시다가 그리고 한국에서 도전하고 또 미국 의사 도전까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죠. 이번에 저희 블로그에 들어와 보시면 이제 김성득 선생님이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USMLE 스텝 3 보시고 준비기간 1년 소요한 다음에 미국 수련이 도전하셨는데 잘 안 되셨죠. 그래서 SGU가 있었던 그레나다에서 이제 그 그레나다 종합병원에서 정말 운이 좋게 인턴 자리를 제안을 받고 그 인턴 생활을 1년을 하시고 1년 이상 하셨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보건복지부의 이제 인증 과정을 요청을 해가지고 세인트 조지가 이제 인증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한국 의사 도전을 하셨는데 예시에서 계속 실패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시에서 이제 그분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예시도 이제 필기와 실기가 있는데 필기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실기를 볼 때 또 한국의 의사분들이 오셔서 이제 감독관으로 이제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벽을 많이 느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본인이 이제 또 놓쳤던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또 생각보다 한국 의사분들의 그런 이제 폐쇄성들을 좀 많이 경험을 했다라고 했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분이 한국 의사가 되셨으면 본인은 또 다시 제2원 비자로 미국 수련의로 도전을 했을 거다라고는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번에 이제 한국 의사가 안 되고 이제 다른 루트로 해서 미국 수련의로 이제 도전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 김정득 선생님은 올해 7월 달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허멜 밸리 메디컬 센터 내과 레지던트로 지금 매칭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본인이 얘기했듯이 예시를 보는 그 과정에서 굉장히 큰 벽이 느껴졌다라는 것들이 하나의 그 허들이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잘 통과했으면 자기는 본시까지 도전을 했을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아쉽게도 이제 다행이었던 거는 F 비자로 즉 누님이 미국에 오랫동안 살고 계셔가지고 그 누님을 통해서 이제 영주권을 이제 받아서 이제 취득하고 이제 미국에 병원으로 매칭이 되는데 문제는 김정태 선생님이 이제 그 매칭되기까지 굉장히 이제 나이를 좀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40대 이제 접어 드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SGU 강점 중에 하나가 이제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돼 있으셔가지고 김성대 선생님이 작년까지 SGU 관련된 일들을 많이 도와줄 때 그때 SGU의 닥터 올즈 총장님이 한국에 오셔서
보통 이제 설명회들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그 닥터 홀즈 총장님이 마침 또 허맨밸리 메디컬 센터에 또 여기 이제 어드바이저로 이제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우연찮게 이제 김정덕 선생님이 어 영주권을 취득을 하고 올 초에 여기 그 SU 올즈 총장님한테 안부 인사를 보냈는데 마침 이분이 여기에서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 너 그럴 바에는 저기 미국 와서 저기 수련이 해라라고 이제 요청 가이드를 주신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실제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이 병원에 인터뷰를 봤는데 인터뷰를 보는 과정에서 그 총장님이 딱 그 자리에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가 너무 쉽게 잘 돼서 정말 운이 좋게 이제 매칭이 된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가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국제의대를 선택할 때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로는 SGU와 같은 이제 그런 국제대를 졸업을 하고 NGO 활동하다가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의사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한국 의사를 도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또 캄보디아 의사 자격증을 또 따야 되는 이슈가 있는데 아직 그분 같은 경우는 여기 현지에서의 캄보디아 그 의사 라이센스 아직은 확보를 못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허들을 경험을 하고 있지만 여하튼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이제 또 계속 어,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그 나라 의사 자격증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또 다시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봤던 케이스가 이제 EB5 영주권 취득하면서 바로 그냥 미국 수련의를 남들보다는 쉽게 왜냐하면 H1B 비자 한국인이 되게 잘 한다는 거는 미국에 있는 많은 병원들이 인정을 하고 있대요. 근데 문제는 H1B 비자를 수pon한다는 게 굉장히 큰 허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만 없으면 무조건 이제 한국인을 뽑는 거죠. 그래서 EB5 영주권을 이제 취득을 해가지고 미국 수련의를 손쉽게 도전하시는 분들이 조금 손쉽게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 여하튼 H1B 비자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미국 수련의 매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본과 입학 전후로 해가지고 부모님들이 EB5 영주권을 신청을 하시죠. 그러면 보통 한 2년 뒤에 이제 영주권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본과 2학년 끝나는 시점에 USMLE 스텝 2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민권을 영주권을 받고 이제 본과 3, 4학년을 미국에서 클리니컬 로테이션 돌다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수련의를 바로 도전하시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50여 개 국가에서 국제의사로 이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국제의대를 고민한다라고 하면 국제의대에서 본과까지를 다 끝내고 그 다음에 USMLE 스텝 3를 보고 H1B 비자로 갈 거냐, 아니면 다시 한국으로 와서 한국 의사를 도전을 해서 그 다음에 J1 비자로 또 다시 미국을 나갈 거냐.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는 굉장히 복잡하죠. 그 학교가 일단 한국 국시 인증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허들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준비하는 시간들이 꽤 오래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EB5 영주권들을 통해 가지고 비용은 들지만 성공률 높게 갈 거냐, 아니면은 부모님이 이제 또 전문직 관련된 분이셔서 NIW 또 그 방식을 통해 가지고 영주권을 취득해서 또 갈 거냐라는 이제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따 제 세션이 끝나면 저희 이민법인 대항에서 진행하는 세션에서 그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자, 이제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수련이 도전을 할 거면 학비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오늘은 소개해드리지 못했지만 교육 환경들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비자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예시로 보면 이제 크게는 나누면 이제 미국에 있는 본토의대가 여기까지고요. 요 과정이고, 그 다음에 미국 본토의대가 아닌 미국 수련의로 많이 도전하는 학교들은 주로 캐리비안 국제대인데 캐리비안 국제대들은 50개 중에서 대략적으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트리니티 포함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선수급들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본토대는 다음과 같은 학비 이런 과정들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캐리비안 국제의대로 보면은 SG가 제일 높죠. 그리고 제일 높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한국인이 1년에 한 30명 정도까지 작년에 넘게 갔으니까 그래도 네트워크는 되게 좋은 편.
그리고 그 외에 로스도 제가 한국인이 들어간 걸 제가 확인을 했는데 한국인을 제가 이제 만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재학생하고 이제 계속 연락을 해서 지금 그 어떤 과정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요. 만약에 그게 확보가 되면 또 저희 블로그나 웹사이트 통해서 한번 공유를 드리겠지만 일단은 로스에도 한국인이 들어간 케이스를 지금 봤고요. 그 다음에 트리니티 같은 경우는 작년에 2명이 갔고 올해 지금 4명이 지금 입학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학비 차이가 거의 한 더블 차이가 나죠. 그래서 지금 SGU 같은 경우는 제일 지금 높은 케이스, 그리고 트리니티 같은 경우는 가장 낮지만 어떻게 보면 이 학비를 줄여서 이 줄인 학비를 비자 스폰하는 과정에서 한번 활용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외 다른 방법을 또 고민을 해보면서 전략을 잘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에서 레지던트 뽑는 우선순위도 한번 좀 공유를 드리고 제 세션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1순위, 즉 미국 병원에 가보면 이제 미국 수련의를 뽑는 이제 순위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출신이 중요하죠. 첫 번째 출신은 이제 무조건 1순위는 미국 본토의대 출신을 가장 선호를 하고요. 그 다음에 2순위부터가 이제 캐리비안 국제의대 순으로 이제 쭉 나열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중요한 건 USMLE 스텝 점수를 230점 에서 24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느냐. 보통 평균 한 210에서 220이죠. 이 점수 이상을 받을 수 있느냐가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프로그램 디렉터, 즉 미국 병원에서 이제 레지던트를 뽑는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가 추천서를 적어도 한 3, 4개 받아낼 수 있느냐. 예. 즉 병원에서 이 레지던트 뽑는 의사, 즉 프로그램 디렉터로부터 추천서를 받아낼 수 있느냐가 이제 3순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냐라고 보면은 이렇게 미국은 레지던트 지원할 때 무한으로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30명 뽑을 때 보통 3,000명이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얘기는 3,000명의 서류를 모두 다 검토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우선순위 정해서 통과한 서류에 한해서만 인터뷰를 진행한다라는 이런 이제 암묵적인 룰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우선순위를 과연 어떻게 해서 볼 것이냐? 아까 보셨듯이 1순위, 2순위, 3순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순위는 미국 본토대 출신을 먼저 필터링을 해서 보고요. 그래서 의대 출신들을 1순위로 선발을 하고 그 다음 이제 2순위는 USMLE 스텝 점수가 230점에서 240점 이상인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의대 가는 학생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USMLE 스텝 1 점수를 제일 잘 받아라 라는 것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USMLE 스텝 1 점수가 240점 이상이면 상위 25% 이내, 즉 지원자 중에서도 상위 25% 이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이게 참 중요한데 이게 프로그램 디렉터 추천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성도 선생님 사례도 인터뷰를 봐야 되는데 이미 그 병원의 어드바이저인 분이 추천을 다 해줘 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점수들을 얻었던 거죠. 그래서 병원의 프로그램 디렉터는 레지던트 뽑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이 써주는 추천서가 있는 지원자는 거의 대부분 인터뷰를 보게 되고요. 이렇게 인터뷰를 볼 때 그때 이제 디렉터와 교감이 잘 쌓이면은 이런 부분에서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좋은 그러한 과정을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프로그램 디렉터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이냐에 있어서 이제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뭐 예를 들면 SG를 포함한 다양한 그런 그 캐리비안 국제의대들은 다 보면 미국 본토에 그 제휴되어 있는 실습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병원에서 특히 내과나 소아과 분야의 레지던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제 병원들을 많이 공략을 하면서 이쪽과 관련된 이제 미국 수련의 매칭 계획을 세우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내과, 소아과 이런 것보다 뭐 피부과 아니면 뭐 외과 이런 데를 도전을 막 하시려고 욕심을 부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또 생각보다 보면은 한국에서도 외과나 피부과, 뭐 성형외과 가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것처럼 미국에서도 이쪽에 대한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높은 데는 당연히 미국 본토대가 더더욱 경쟁력을 가질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이게 조금 더 경쟁률이 낮은 내과 쪽으로 좀 도전을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 본과 3, 4학년 때 우리가 숙지해야 되는 부분들은 일단 로테이션 병원을 선택할 때 아래 사항들 반드시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병원인지, 그리고 H1B 비자를 스폰하는 병원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전화나 이메일로도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게 작년 버전이긴 하지만 작년에 확인했던 미국 내 이제 제휴되어 있는 이런 병원들 포함을 해가지고 H1B 비자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고요. 그리고 로테이션을 당연히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로테이션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프로그램 디렉터에게 이제 US, 이제 미국 수련이 신청할 때 추천서를 작성을 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 병원이 마음에 드니까 나중에 여기로 꼭 지원하고 싶은데 그때 이제 꼭 추천서 써달라고 부탁을 하면 이제 어느 누가 이제 이걸 싫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실제 이제 이 병원에 매칭을 시도할 때 이렇게 프로그램 디렉터한테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효과들을 얻을 수 있고요. 정리하자면 이제 9월에 미국 수련이 매칭을 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제출을 하는데 8월까지 프로그램 디렉터의 추천서를 받아내고, 그리고 지원하려는 해당 병원에 이제 의사들도 추천서 써주긴 하는데 제일 확실한 건 디렉터한테 받는 게 중요하고, 어, 그 이유는 이제 디렉터가 이제 레지던트를 뽑기 때문에 자신이 쓴 추천서를 낸 후보자를 인터뷰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디렉터를 굉장히 잘 공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제 세션을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션으로는 저희 그 이민법인 대항에서 다음 세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 대표님 혹시 지금 화면 공유 가능할까요? 네. 그리고 차 대표님 그 마이크를 오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톡 채팅창은 닫아주셔도 좋고요. 네. 네, 그러면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마이크가 오프돼 있으시기 때문에 마이크를 온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안 들리네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어, 컨트롤 해드릴게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이제 들립니다. 한번 말씀 이제 진행해 네. 주시죠. 네네. 들리시나요? 네, 여보세요? 네네, 잘 들립니다. 네. 조금만 안녕하세요. 더 저는, 키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볼륨요? 네, 예, 여보세요? 네, 들리시죠? 네, 들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법인대항의 이제 대표이사로 있는 차재웅입니다. 이제 미국 영주권이랑 이제 비자 관련해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그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앞에서 이제 많이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뭐, 미국 의대를 간다, 아니면은 이제 국제의대를 간다. 그럴 때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국제의대를 나왔을 때 미국에서 의사 활동을 하시는 거를 이제 많이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요. 그럴 경우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뭐, 본과 들어가서 실습할 때 미국에서 이제 실습하는 거는 뭐,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이제 괜찮은데 이제 레지던트 같은 거를 한다. 그럴 때는 그리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비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H1B 비자, 취업 비자죠. H1B 비자를 받아서 있다가 영주권 스폰을 받아서 영주권자가 된다. 이런 방법도 있고, 애초에 이제 학교에 이제 국제의대에 보내실 때 영주권을 같이 생각을 해서 영주권자가 돼서 미국에서 의사활동을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영주권을 따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영주권을 따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리고 영주권을 따면 어떤 이제 장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민법인대항은 이제 직원 수가 15명이라서 한국의 이민회사 중에는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 변호사 두 분이 이제 상주를 하고 있어요. 미국 변호사가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거는 뭐냐면은 이제 영주권을 딴다든가 영주권을 딴 다음에도 뭐 체류 신분 문제라든가 뭐 재입국 허가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부분을 이제 다 챙겨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미국 변호사들이 있는 게 이제 저희 고객님들한테는 굉장히 편하고 좋으신 방법이고요. 영주권 이 자료는 이제 미국 영주권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자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좀 내용이 많은데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만 축약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설명드린 자료는 참가 신청하시면서 이제 적어주신 이메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자료를 다 이제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영주권이라는 거는 뭐냐면 영주권을 딴다 해서 한국 국적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미국 영주권을 따면 한국 국적인 상태에서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 국민처럼 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카드라고 나오죠. 그 미국 영주권 카드 색깔이 이제 초록색이기 때문에 이제 그린카드라고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린카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영주권자가 되면 이제 해당 국민과 이제 거의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하신 대로 이제 국제대를 졸업을 하더라도 그 미국 영주권이 있으면 미국에서 레지던트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레지던트 끝나고 이제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전혀 제약이 없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영주권을 이제 취득을 하실 때, 이제 부모님들이 영주권을 취득을 하시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영주권을 취득을 하실 때, 같이 영주권을 받는 나이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만 21세 미만까지만 영주권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주신 EB5, 미국 투자이민이나 미국 이제 전문가 이민, NIW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는 시점에 아이가 만 21세면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의대를 가게 됐을 때 한 2학년, 3학년 됐을 때 만 21세가 넘었다. 군대를 갔다 오거나 해서 그러면은 부모님이 신청하면은 같이 영주권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 나이도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영주권을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따시고 이제 자녀분 같이 따줬을 때 나중에 영주권자가 된 후에는 신분 유지는 개인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아이만 영주권을 따지고 우리는 필요 없다 그러면 나중에 영주권을 포기하셔도 아이는 영주권이 유지가 됩니다. 네. 영주권을 따게 되면은 이제 뭐 한국 국적 유지하고 주민등록번호도 보유가 가능하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산을 이제 합법적으로 반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미국으로 합법적으로 반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민권 같은 경우는 이제 시민권과 영주권을 조금 헷갈리시는 경우도 있는데 영주권은 말씀드린 대로 한국 국적을 유지하게 되는 거고요. 시민권을 따게 되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 국적을 포기하게 되고 그 미국 국적을 가지게 됩니다. 보통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해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시민권 같은 경우에는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각자 자기가 원하면 취득을 할 수 있어요. 영주권을 딸 때는 부모님이 따고 자녀들이 같이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시민권 같은 경우는 만 18세가 넘으면 부모님과 상관없이 본인만 시민권을 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 문제가 이제 신경이 좀 쓰이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영주권을 따면은 이제 군대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시민권을 따게 되면은 군대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거예요. 군대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거소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민권자가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그 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이제 거소증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그 군대를 안 간 외국 시민권자는 40세가 넘어야지 거소증이 돼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하게 되면 뭐 굳이 국내에서 뭐 뭔가를 해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만 40세가 넘어서 거소증을 받는 게 크게 제약은 되지 않을 걸로 봅니다. 영주권자 혜택들을 이제 간단히 요약해 보면 뭐 초중고 학비 무료인데 이거는 이제 뭐 이미 지금 오늘 오신 분들한테는 해당이 잘 안 되실 거고요.
의대, 치대, 법대 진학이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지금 의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국 의대 같은 경우는 영주권이 없어도 갈 수는 있는데 굉장히 가기가 힘듭니다. 특히 좋은 의대들은 영주권이 없으면 아예 뽑질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차선책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학부는 뭐 생물학이나 화학이나 물리학 같은 거를 하고 이제 학부 졸업한 다음에 이제 그 자격 시험을 거쳐서 의학 전문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를 생각하시기도 해요. 미국에서 유학을 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도 영주권이 없으면은 의학 전문 대학원을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애가 3학년이 됐는데 갑자기 이제 의학 전문 대학원을 가고 싶다 이래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사실 영주권 따는데 수요 기간이 있고 이미 3학년이 되면 만 21세가 넘어버리기 때문에 정말로 대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의대나 아니면 국제의대를 생각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가능하다. 얘는 우리 아이는 그 국제의대를 나와서 한국에서 의사를 시킬 거다. 이게 아니면 거의 다 미국으로 가서 미국 의사를 하려고 하시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을 미리 같이 따는 거를 이제 고려를 하시는 게 이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의대 세미나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보내드리는 자료 차근차근 읽어보시든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자녀교육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졸업을 한 다음에 이제 취업이 되는 부분인데 국제의대를 졸업해도 마찬가지로 제2비자 아니면은 취업비자 요거를 받아가지고서는 하셔야 되는데 이제 국제의대 졸업할 경우에는 역시 H비자, 취업비자를 받아서 이제 들어가가지고서는 있으면서 레지던트를 하고 그래야 되다 보니까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제 말씀 주신 대로 트럼프 시대가 되면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자녀분들이 국제의대를 졸업하고도 불안정한 신분에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지금 취업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첨을 해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지금 학부 졸업생 같은 경우는 뭐 한 3대1에서 4대1 정도 경쟁률이고 대학원을 졸업하면 2대1에서 2.5대1 정도의 경쟁률이기 때문에 그 추첨에서 탈락을 해버렸다. 그러면은 이제 기회가 없는 거죠. 뭐 물론 다음에 계속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취업 비자를 하겠다라는 스폰서를 계속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점이 있을 수가 있고 취업 비자로 있은 다음에도 결국은 취업 비자는 6년이거든요. 최대 3년에 3년 연장이거든요. 그래서 취업 비자로 있으면서 레지던트 2년을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아야만 또 미국에서 의사로 계속 꾸준히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취업 비자는 6년이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취업 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취업해 있는 병원, 뭐 아니면 연구소 이런 데서 나에 대한 영주권 스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이들이 뭐 많이 힘든 일이 있거나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도 대안이 없는 거예요.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는 계속 묶여 있게 된다. 이제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여력이 되신다 그러면은 영주권을 따주시는 게 이제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한테 보너스가 하나 있죠. 아이들 때문에 영주권을 따시지만 보너스가 하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기준으로 1,150만 불, 1인당입니다. 1인당 1,150만 불까지 상속세와 증여세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부부간의 상속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보통 250억, 260억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자녀분들한테 줘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비교하면 차이가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에서는 한 100억만 증여해도 한 40억 정도는 세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증여세로.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거는 60억밖에 안 되는데 영주권을 부모님이 따셔서 아이까지 같이 영주권을 받았을 때 부모님이 영주권자인 상태에서는 자산을 미국으로 반출할 수가 있어요. 반출하는 조건은 딱 한 가지인데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확인을 받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미국으로 영주권을 땄으니까 돈을 가져 나가는데 그 돈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다 뗀 거냐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절차가 이제 국세청 자금출처 확인인데요. 그거를 받아가지고서 가져나간 돈은 미국 내에서 그냥 자녀분들한테 다 주셔도 250억, 260억까지는 이제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없다라는 게 이제 하나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
자산가분들이 미국에 살 생각이 없다, 자녀 교육과 별 상관이 없다, 그래도 절세 때문에 이 미국 영주권을 이제 따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은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자산가분들한테는 자본주의 국가의 자산이 있는 게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병역 같은 경우는 영주권을 따면은 군대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인데, 만약에 군대를 갔다 오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만약에 군대를 안 가는 걸 선택을 한다 하면 만 37세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체류를 하면은 출국 금지를 당하고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근데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을 하면은 우리나라에 3개월씩 계시기가 어렵겠죠. 그 다음에 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한 날짜가 6개월 이상이 된다 그러면 역시 군대를 가야 됩니다. 이것도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영리활동, 돈을 벌게 되면 군대를 가야 됩니다. 이게 영주권자가 군대를 안 갈 수 있는 조건이에요. 요 세 가지만 안 하시면 군대 안 가고 끝납니다. 만 37세가 넘으면 병역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없어지고요. 만약에 외국 시민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권을 취득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하면 37세 이전의 국적 회복을 통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군대 가야 되고요. 37세 이전에 국적을 회복한다, 이후에 국적을 회복한다 그러면 군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 40세까지 이제 거속증을 안 준다는 얘기, 이제 요게 이제 하나 더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영주권을 유지하는 방법은 이제 1년 기준으로 6개월을 미국에서 거주를 해야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만약에 미국에 거주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재입국 허가라는 걸 받으면 2년 동안, 한 번 받으면 2년 동안 미국에 살지 않아도 영주권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 상속이나 증여 목적으로 하신다, 아니면 부모님이 투자이민을 진행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의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살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리엔트리 퍼밋을 받으시면은 이제 투자이민으로 해서 완전히 정식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약 한 4년에서 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5년 동안은 신청하신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영주권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재입국 허가를 활용하면 부담 없이 하실 수가 있다. 만약에 자녀분한테 이제 자녀분만 영주권을 따주시겠다 그러면은 투자이민을 택하실 경우에는 자녀분한테 증여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투자이민에 소요되는 금액은 투자금이 미화 90만 달러거든요. 90만 달러에다가 투자이민을 하는 프로그램에서 받는 피가 한 6만 5천 불에서 7만 불 정도 되기 때문에 약 10억에서 11억 정도를 증여를 해야 되고, 그 증여세를 다 내셔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아이가 만 21세가 되기 전에, 물론 동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동생들도 같이 영주권을 딸 수가 있고, 만 21세가 되기 전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영주권을 따시면 다 같이 받고, 부모님은 한 5년 정도 영주권을 유지하시다가 포기를 하셔도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만 21세가 되기 전에 이제 영주권을 따는 거를 시작을 하셔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은 말씀드린 대로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취득을 할 수가 있고, 만 18세 이상은 독자적으로 딸 수가 있고, 도덕적 자질, 범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어랑 국민윤리 시험이 있는데 이게 한국의 운전면허 시험 수준이라서 이거 떨어졌다는 분은 아직도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신고 세금 같은 경우는 조금 자세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한테 따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주권 따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는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미국 비자는 이민 비자랑 비민 비자가 있는데, 대부분 알고 계신 유학 비자, F 비자라든가 교환 연수 비자, J 비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비민 비자입니다. 그래서 이 비자를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영주권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민 비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민 비자를 받거나 미국에서 비민 비자 신분에서 영주권자를 신분을 바꾸는 경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영주권을 딸 수가 있는데요. 이민 비자는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 아까 말씀 주신 거 보면은 누님이 있었기 때문에 형제 자매 초청으로 해서 영주권을 받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족 이민 비자는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배우자하고 미혼 자녀까지만 같이 이제 초청이 가능하고, 시민권자가 되면 부모, 형제 자매,
기혼 자녀까지 다 초청이 가능한데 부모 초청은 한 1년 정도면은 가능하고요. 형제자매 초청은 지금 기준으로는 약 14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 뭐 결혼한 자녀 초청도 한 11년, 12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그 미국에 시민권자가 없다 그러면 이제 취업이민 비자를 받아서 하시게 됩니다. 취업이민 비자를 받는 이민 프로그램입니다. 이민 프로그램이 EB 1, 2, 3, 4, 5 다섯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 주신 NIW라는 거는 이제 EB2에 속하는 거고요. 이 EB5라고 하는 게 이제 투자이민입니다. 처음부터 짚어드리면 EB1이라는 거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 뭐 NIW랑 조금 비슷한데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체육 분야, 체육 분야로 보면은 뭐 적어도 아시안 게임 금메달 아니면 올림픽에서 뭐 동메달, 뭐 올림픽에서 뭐 몇 위 이내 이 정도 입상한 분들, 고용주가 필요 없이 본인의 능력만 갖고 영주권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언급해 주신 NIW라는 거는 내셔널 인트레스트 웨이버라 그래서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고 들어오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런 사람들한테 영주권을 주겠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필요 없어요. 이 영주권을 딸 때 고용주가 필요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폰서가 필요 없다는 게 미국은 자국민 취업이 우선이기 때문에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취업 비자로 있다가 영주권자로 전환할 때는 역시 그 스폰서, 고용주가 있어서 그 고용주가 그 영주권 취득에 걸리는 모든 과정을 끝까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영주권을 딸 때까지는 고용주한테 목매 있어야죠. 네, 목매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굉장히 이제 피곤하고 이제 좀 뭐랄까요, 이제 자유도가 없다 그럴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그 해주려 그러면은 영주권까지 같이 해주면은 그 국제의대를 졸업한 다음에도 미국에서 의사활동하는데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NIW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뭐 교수님들, 이공계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은 신청자의 능력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걸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인문계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이공계 분들이 뭐 논문이라든가 특허라든가 뭐 인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이제 조금 쉽게 되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 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NIW 같은 경우는 이제 요거를 신청하고자 하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질문지를 보내드려요. 그래서 그 질문지에 이제 신청자가 해당되는 내용을 다 정리를 해주시면은 NIW를 진행할 때 어느 정도 확률이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드리고 이제 진행을 하시게 되고요. NIW를 진행해서 영주권을 따는 기간은 약 1년 6개월 정도 여유 있게 아주 여유 있게 보면 한 2년 정도까지 보시면 됩니다. 빠르면 1년, 길면 2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비용은 이것저것 다 합쳐도 한 2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투자이민에 비하면 훨씬 좋은 조건이죠. 근데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는 게 이제 단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뭐 3순위 취업이민인데 이거는 이제 뭐 우리나라의 뭐 동남아 근로자들 오는 뭐 그런 컨셉의 이제 그 취업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자녀분들한테는 별로 해당이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순위 투자이민입니다. 투자이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월 투자금은 180만 달러인데 고실업률 지역이나 농촌 지역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90만 달러만 투자를 하면 되시기 때문에 그 90만 달러가 지금 투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금액이 이제 작년 11월 21일부터 올라가지고 지금 90만 달러가 됐는데 작년 11월 21일 이전에는 50만 달러였어요. 그 50만 달러가 1991년부터 50만 달러였기 때문에 이번에 별로고 별로가지고서 지금 90만 달러로 오른 상태고요. 90만 달러 투자금 외에 기타 소요 비용이 뭐 이것저것 다 합쳐서 여유 있게 한 10만 불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문의 주셔가지고 이 투자이민 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한 100만 불 필요하시고 그 100만 불 중에 10만 불은 비용으로 날아가고 90만 불은 약 5년 정도 후에 찾으시게 되는 돈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고객님들이 준비하실 사항은 뭐냐면 투자금에 대한 합법적인 자금 출처. 미국 영주권을 돈을 받고 주는 거기 때문에 검은 돈을 받고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금 출처를 이제 미국 이민국에서 까다롭게 따집니다. 근데 이 자금 출처 컨설팅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다 해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투자금이나 하시겠다 그러면 이제 자금 출처, 그 다음에 현금이 필요합니다. 돈을 먼저 송금을 한 다음에 영주권을 신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자금 출처가 확실한 그 90만, 95만, 90한 7만 불 정도? 그 정도가 이제 현금으로 확보가 되셔야 이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투자금에 대해서 겁내시는 부분이 뭐냐면 투자금 회수를 100% 보장을 하면 투자금 요건이 성립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투자기 때문에 돈을 날릴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 요즘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이제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금 회수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특히 저희 이민법인대항에서 추천드리는 프로그램을 하시면 100% 회수할 수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장담을 합니다. 자세하게 이제 프로그램을 보고 정말로 안전하다라고 판단되는 프로그램만 저희가 추천드려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물론 이제 고객님들 입장에서도 이 프로그램이 안전한지는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투자이민을 진행할 때 소요기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짧게 2년에서 길게 3년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의대를 보냈을 때, 국제의대를 갔을 때 본과 3학년, 4학년 때 미국으로 실습을 나간다. 그러면은 적어도 예과 2학년이 되기 전에는 투자이민을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실습을 나갈 때도 따로 비자를 받지 않고 나는 영주권자니까 하고 편안하게 미국을 가서 실습을 다 하시고, 실습을 하시면서 이제 그쪽 병원이랑 신뢰관계를 쌓았을 때 난 영주권자다. 그러면은 바로 졸업을 하자마자 뭐 아까 이것저것 많은 케이스를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뭐 1년을 기다려야 된다, 리서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뭐 여러 가지가 복잡하잖아요. 그것도 돼야 되는 거고 막 이런데 막바로 투자이민이든 NIW든 영주권을 따주시게 되면 그런 걱정이 없이 바로 졸업을 하고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좀 제가 이제 시간 조절을 잘 못해서 조금 빨리 이제 끝내긴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그 저희 이민법인대항으로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제 핸드폰 번호가 010 9 9486 9212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핸드폰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잘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설명을 마치고요. 그 질의응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 끝나고 이제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제가 기다렸다가 혹시 비자나 영주권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 이제 마지막 순서인 트리니티 국제의대에 대한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한국인 분들이 지금 이제 입학을 지금 이미 작년에 2명을 했고 올해도 지금 4분 정도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요거 관련해서 이제 학교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어떻게 또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요 부분들을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i Warren, can you share your presentation? Of course. Hi, everybody. Good evening again, and my name is Warren Eisen. I'm the Director of Admissions here at Trinity School of Medicine. This is my contact information. So if you have any questions after the presentation, you could definitely reach out to me or Brian or Minley here. But you could definitely, of course, email me or give me a direct call. This is also my WhatsApp number, so I could answer all of your questions
after this presentation. So again, good evening, everybody. And, I'm here in Toronto, Canada right now. We do have a head office here as well. But our main office is actually located in Atlanta, Georgia, and our campus is located in the Caribbean.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e landscape of medicine in the US and abroad in general, and finding your ideal fit or your kid's fit, what makes Trinity School of Medicine one of the best options for medical schools for your children. And later on, I'll be able to answer all of your questions together with my colleagues, Minli and Brian here. On looking into the screen right now, we're looking at US medical schools applications in general. So in 2019 or last year, in the US, we had about 53,714 applications, but there's only 21,869 seats available. And this is for the whole country. What they're looking for in the US is a GPA on average of 3.7 on a scale of 4.0 and an MCAT score of 510, right? So that leaves 31,000 students, or almost 32,000 students being rejected annually. And I think it's also the same over there in Korea, where it's very hard to get into medical school, right? And this is where we come in as well. So in 2030, there's the total physician shortage is projected between 40,000 to 104,000 doctors. That means a lot of doctors are needed in the US. And that is why IMGs play a huge role in making sure that we meet this demand. I'm not sure if you know, IMG is a term in the US and here in Canada for international medical graduates. Going to Trinity School of Medicine, you will be able to practice in the US and in all 50 states. So with supply and demand, or rather with demand really increasing because of the number of doctors shortage in the US, Trinity School of Medicine comes in as one of the best options for them. So this is the Trinity difference. We have a top accreditation standard. Our top accreditation standard is with CAMHP. You should go and research every single school that you apply to. This is where you can find a great resource to find if a school is accredited or not. CAAM-HP.org. Okay, and you will see that very, very few schools are fully accredited by CAMHP, where CAMHP is deemed equivalent to that of a US Department of Education standards. So what that means is that Trinity has the same accreditation or has the same curriculum as that of a US school. There's also student support. This is one of the things that I'd like to emphasize. Because we are such a small school, we only take in 150 students every single year. We are allowed and we are able to really cater to each student individually. That means most especially for international students like Koreans, when they go to a US school, they are with 300, 500, sometimes 1,000 other students, and they get lost in the system. That's not how it goes here at Trinity. That's not how we work. We make sure that every single student is accounted for, and every single student gets the resource and help that they need in order for them to successfully complete the MD program. So what was it like going to Trinity? I'll make this very brief and short so that I can just make sure that I answer all of your questions toward the end. I'm sure Brian has already kind of like did a huge comparison between Trinity and SGU and other Caribbean medical schools. So I'll just make it very, very quickly here for you guys. Going to Trinity School of Medicine, you have to know what our mission and goal is. Our mission is to make sure and to train and instill the Trinity graduates a mission of service to health and welfare of the communities they will live and serve in. What that means is that we are training doctors to be, community mindful in helping them. That's what we want to do with our
graduates here. Our type of learning is mastery-based learning. That means we have to have a small class size. Our student-faculty ratio is 10:1. So for every 10 students in Trinity, we have one professor. All of our professors are MD, PhD holders. We also have visiting professors. So for example, we have Dr. Paul Cooper, who teaches neurology, but he also teaches here at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here in Canada. It's one of the top schools for medicine here in Canada as well. So what he does is he teaches medicine here in Canada, but he also teaches medicine here at Trinity. So we have student-centered learning, flexible program of study. What that means is there's individualized learning program. So we don't give one curriculum for, or rather one set of courses to take every single term. You are allowed to kind of like reduce that or increase that depending on your learning style. That's how flexible we are. There's very supportive faculty advisors. That means we have an open an open communication with professors and students. So it's not like the bigger universities where you have to email your professors and then ask for a schedule for you to meet. Our open door policy allows you to reach out to your professor right after lectures and then ask them questions so that you can understand your theory lessons more clearly. There's collaborative student body. We have a very student active clubs and organizations that you and your kids could definitely join. And there's peer tutoring by advanced students. So if you are in your first year, you can seek help with the peer tutors who are from second and third year as well. There's very early clinical experience here at Milton Cato. So at first year, first semester, your kids will be rotating at different hospitals already. This is very unique with Trinity. No other school does this. We start them very, very early because what we want to do is really incorporate practical and clinical skills to what you learn in theory or in classroom as early as first year. That way, you remember things better. You could see signs and symptoms, in front of you and not just read them on books. And lastly, we have very, very good guidance and support for academic success. So this is Trinity School. I'm not sure if you could hear. Can you guys hear the music? No, I can hear, but it's You can okay. But it's okay. Don't worry about that. Okay, so I'm gonna skip this part, the video here, but I can certainly give this to Brian and maybe have some subtitles as well for our Korean audience over there. But Brian, I'll give this one to you as well. Okay. But let's talk about the timeline or the 4 years of medical school here at Trinity. So the first 2 years is called basic science, where you will learn theory and clinical practical skills as well. Terms 1 to 4 is the study of basic science and ICCM, or Introduction to Clinical Medicine. Term 5 is the step 1 review and clerkship preparation. And lastly, after completing terms 1 to 5, you will now take the USMLE step 1 examination. All doctors have to pass this exam. It doesn't necessarily mean that because you're graduating from a Caribbean school, you have to take the USMLE step 1. I think that's one of the misconceptions. All students from the US have to pass this exam as well, okay? All in all, there's 10 terms to complete the program, and you can complete that in 4 years, okay? So as I've mentioned, while you're on the island, there's very early, immediate clinical experience. The hospital that you work with is Milton Cato Hospital. It's a 230-bed teaching hospital with community health clinics. So for example, in your term 2, you'll be learning a lot about OBGYN, or obstetrics and gynecology. So your kids will also be
doing clinical rotations in OBGYN. So that's how we incorporate clinical practice from your theoretical classes. What we do here at Trinity as well is we try to improve your resume while you're still in school. This allows you, right, to really prove yourself that you are passionate about helping people. When you're applying for your job in the US or your residency program, the first thing that they will ask you is, why do you want to become a doctor here, right? Usually the answer of the students or the doctors would be, because I'm passionate about helping people. But if you don't have anything to prove that you are, then those are just empty words. Okay, what we want to do is to make sure that we support everything in our resume with actual activities and volunteer experiences. One of them is called the Rotary Village Doctor. It's part of the Rotary Club here at St. Vincent. And what we do is we go to different areas of St. Vincent and the Grenadines to help the underserved community. We do blood pressure monitoring, diabetes awareness week, medical outreach, etc., to make sure our students and our physicians get involved in the community as well. We have also landed a partnership agreement with the World Pediatric Project. The World Pediatric Project is a global nonprofit from Virginia, and what they do is they send highly trained surgeons to do free surgeries to the pediatric patients in the Caribbean, and they do it at Milton Cato Hospital. As a Trinity student, you can participate and shadow these doctors, which will serve as very good letters of recommendation writers. When you apply for a job in the US, you need a lot of letter writers or recommendation letters. And these doctors that you're going to be working with at the World Pediatric Project will really help you secure those ones. The fifth term in St. Vincent is, as I've mentioned, a focused semester only to focus on passing the USMLE Step 1. The USMLE Step 1 is extremely a very difficult exam. It's an 8-hour test, okay? You have to complete it within 1 day. So you'll have to, take the exam for 8 hours, essentially. And what we do is we really prepare you very well for it, okay? So we have lectures, we have, review materials. We also have a system called Panopto. The Panopto system records all of the lectures that you've attended since your first year here at Trinity. So what it does is it gives you access to all and every single lecture that you've attended to. That is very helpful when you're going into your, preparing for your USMLE Step 1, because you rewatch all the lectures that you've already attended in the past. After passing your USMLE Step 1 examination, you go into your clinical clerkship. The clinical clerkship starts with your third year, which is called core clerkship. The core clerkship is divided into 6 areas of medicine, which is in surgery, internal medicine, family medicine, OBGYN, pediatrics, and psychiatry. All doctors in the US have to go through these 6 core rotations, okay? And you can complete that 6 core rotations within 48 weeks, and you can complete that in 2 locations. One is in Baltimore, Maryland, and the other one is in Warner Robins in Georgia. Warner Robins is just 30 minutes north of Atlanta, if you guys are familiar with the Georgia area. After completing your third year, okay, or your core clerkship, you now have to take your USMLE Step 2 examination. The Step 2 exams is divided into 2 portions. The first one is clinical skills and clinical knowledge, right? The skills is more practical based. You go into a pretend clinic, and then there's a pretend patient. You diagnose the patient, you assess the patient, you give them the test that you need, and then you evaluate. Okay, that's how it's done.
The clinical knowledge is a written examinations based on what you've learned in your clinical rotations during your 48 weeks in your core clerkship. Okay. After passing both exams, you will now move forward to your last and final year as a medical student. This one is called elective clerkship. The elective clerkship will allow you to specialize in one area of medicine. So for example, you want to become a surgeon, your last and final year is mostly in surgical clinical rotations. The clinical rotation in the US is something very, very unique to Trinity, okay? Because we are the only Caribbean medical school that allows you to complete all of your core clerkships in one central location, okay? The other one is in Baltimore, Maryland, as I mentioned, and the other one is in Warner Robins,